유시민 작가 얘기 오늘 좀 볼 텐데 오늘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또 네. 해야 되는 거죠? 짧게 야, 정말 짚어볼 끊임없이 건가 이어지는. 아니 사실 우리가 고민을 했잖아요. 유시민 작가의 이 논평에 대해서 네. 우리가 또 말을 덧대야 되냐 보태야 네. 되냐 네, 그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근데 유시민 작가가 그냥 평론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정치 비평을 복귀한 게 아니라 음. 정치 활동을 복귀한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 작가 유시민이 아니라 정치인 유시민이 등판한 거 아닌가 할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근데 해요. 사실 지금까지도 정치인으로서 작가로서 발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기존까지에는 그 비평이라는 게 어쨌거나 권력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 활동이라는 것은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인 거고. 근데 사실 그 두 개를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비평의 영역과 정치 활동의 영역이 어느 정도 저는 교집합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광의의 정치가 정치 평론. 저희도 정치 비평을 하지만 어느 정도 정치 개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만 어제 금요일 날 했던 그 대담 같은 경우에는 전 정치에 더 포커스가 꽂혀 있었다. 왜냐면은 뭐 용역도 그렇고 협의의 정치. 촉법도 그렇고 또 뭐 잭나이프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딴지 지지층을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굉장히 낙인 찍은 효과를 그렇죠.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여라. 전국의 딴갤러들이요, 뭐 움직여라. 약간 이런 신호를 내비친 것 같아서 이거는 비평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 재개 뭐 이 정도 급이 아닌가. 선전선동. 그치. 선전선동에 해당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도 이제 비슷한 걸 느꼈는데 사실은 그날 그걸 보면서 일단 첫 번째 또 시작할 때 그 비싼 게 정확하다 뭐 이거 하더라고요. 비싸지 않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봤어요? 그 저는 앞에 딱 키니까 그게 먼저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 유시민 씨부터 봤어요. 네, 그래서 뒤로 넘기니까 나오는 얘기를 딱 듣는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우리가 이거를 다뤄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비유만 가득 찼는데 비유가 있으면은 원관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재건축과 증축의 차이를 설명하려면은 이래서 재건축이고 이래서 중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이분이 게을러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자기 나름의 개념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개념 정의에 맞춘 다음에 여기에 끼워 맞춰갖고 그 비유들을 풀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개념 정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 증축, 뭐 용역, 그다음에 뭐 철거, 촉법 이런 종류의 선동의 언어들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워딩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만들려고 다른 거죠. 분들이 계속 그걸 갖고 이제 찌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안 다루는 게 제가 봤을 때 맞는데 저도 오늘 다루기 싫어요. 근데 유시민 이 작가가 이제 노무현 재단 상임고문 자리까지 내놓고 이걸 한 거는 본격적으로 나 지금부터는 내가 하는 거는 정치 행위야라고 사실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근데 효과가 있죠. 유시민 작가 이런 발언들 정치 비평이 왜 위험하냐면 유시민 작가는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 스스로는 촉법평론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책임질 수 없는 직접 수준의 무슨 이런 운운을 했지만 그럼 본인은 어떤 것으로 이런 평론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면 본인도 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이제 얹어서 본인만의 정치 비평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짚어볼 건 한 3가지 포인트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싱크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재건축 싱크부터 잠깐 보고 그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돼요.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었어요.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재건축하려면 동의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재건축이고 왜 증축인지도 얘기하지 않고 저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저걸 딱 들었을 때 제가 네. 사실 유시민 씨한테 내가 말렸다라고 생각된 게 뭐였냐면요. 재건축이고 증축 딱
그 소리가 나오는 순간 제가 뭐 어떻게 반박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건물이 썩었으면 맞아요. 무너뜨리고 다시 네. 짓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을 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그냥 말리는 거예요. 그쵸. 그 프레임 안에. 재건축론에 말리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재건축이냐 증축이냐 이 얘기를 갖고 이제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증축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뭐 재건축이다라고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최소한 그게 그러면은 관념 이게 왜 재건축인지 이게 왜 증축인지 먼저 얘기를 해줘야 어떤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그거를 반박을 하는데 그렇죠. 뭘 반박을 해야 되죠? 다 이거를?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럼 반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뽑았을 때 뭐 재건축은 동의가 필요한데 증축은 증축까지는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누가 동의하고 누가 동의 안 했고 왜 자기가 정의를 합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죠. 똑같이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할 때 재건축과 뭐였죠? 증축의 기준점은 철거 여부와 동의 여부 두 개잖아요. 철거는 이제 유이재명들이 나타나서 친문을 내쫓았다, 공격했다, 네. 대체 김어준 씨 표현대로라면 대체하려고 한다라는 것인데 그런 계획이 친명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일부 이제 특정 커뮤니티나 이런 데는 과열된 양상을 빚기 마련이잖아요. 지지층들은 그 과정 속에서 문조어뢰유라는 단어라든지 이제 딴지 분들은 그거 듣기 싫겠죠.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지지자들의 잘못된 그 문자?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 현상이라고 봐요. 불가피한 부분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확대 해석하면은 분란이 되는 거고 그걸 덮고 쌓아가면은 전 그게 또 다시 또 역사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굉장히 천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체하려고 해? 대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체하려고 합니까? 근데 거기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 같고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줄 사람은 유시민 씨가 아니에요. 유시민 씨 그 권한 갖고 있지 않으세요.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마치 본인이 동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재건축 증축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랜만에 네. 이제 방송에 출연했어요. 근데 거기서 재개발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그 얘기는 재개발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 재개발 뭡니까? 우리 정치 그 부 기자들의 해석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정계 개편이잖아요. 아 그렇게까지. 근데 그렇죠. 저는 그것도 말렸다고 봐요. 그 논의에서 거기 그 판에 가서 놀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전에 이제 그 정민철 씨가 얘기했던 게 이제 이게 건물이냐 부동산이냐 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중축이라는 거는 자기 표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도 보수 중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그것도 동의를 동의를 했는데 근데 뭘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중도 보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왜 철거를 하냐 우리를. 그거 거기에 언제 대한 철거를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철거하려고 하면 철거가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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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림 위기가- 몇 개 달려고 액자 그거 단이라고 망치질 몇 번 한 거예요. 망치질 몇 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합장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재건축하는 거 아니야라고 한 거예요. 무슨 재건축이에요? 뭘 했다고 재건축이야? 액자 몇 번 하니라고 벽에다가 못질 몇 번 했더니. 그 유시민 씨가 이제 철거라고 주장하는 거에서 이제 나왔던 게 제가 듣기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맞아요. 의심,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이제 문가산점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거 두 개 말고는 거기에 대한 뭐 자신의 생각의 근거로서 제시를 한 게 없어요. 근데 검찰청 없어지잖아요. 공소청 되잖아요. 보안 수사권 하나 남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폐지하기로 폐지하기로 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로 거렸던 그러니까 지지율 급락 4가지 이유 거론할 때 첫 번째 네. 검찰 개혁 지연 사태를 네. 거론했는데요. 검찰 개혁은 집권 1년이 넘도록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발화했다는 것은 네. 현재 쟁점이 정리된 가운데 이 얘기를 발화했다는 것은 사실 흔들기밖에 목적이 없지 않나? 끝났잖아요. 종결됐잖아. 그러니까 보안사건 폐지하기로 정부, 당 지금 같은 마음이고 시기만 남아 있어요. 전대 전에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를 굳이 꺼낼 수 있는 것은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하면서 흔드는 목적밖에 없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문과 3점. 근데 어떡하라고 뭐. 아니, 그러니까 문과 그러면은- 3점은 문과 3점도 있어요. 지금 구글에다가 여러분들 어. 6699 해가지고 문과 3점 치시고 마이너스 하면 그 같이 그 사람 들어간 게 검색에서 빠지거든요. 6699 문과 3점 그다음 마이너스 유시민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누가 문과 3점이라는 얘기를 했는가? 굉장히 극소수지만 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일부 지지층, 일부 유튜버들이 한 얘기를 가져와서 한 것인데 이거 본인이 이거 뭐냐 그 청와대에 물어봤어요? 문과 3점 있는지? 굉장히 선동적인 용어인데 그렇죠.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을 까야지 등용한다라는 근데- 인식을 심어준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할 수 있어요. 그 명가 3점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까는 사람도 썼어요. 아, 그치 명가 3점도 어, 있네. 예를 들면 이현주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 뭐냐 그 이혜훈 옛날 그치, 그치. 후보자 이런 분들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 네. 이런 분들 당시에 자기 깐 사람도 썼는데 문재인 깐 사람을 못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난 그렇게 그 생각해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하면 안 된다.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게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노무현이 40%고 전직 대통령 선호도에서 40%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40%, 문재인 대통령이 5%면 문재인이 45%다라는 굉장히 기적의 논리를 펼치셨는데 한 몸이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럼 김대중은 왜 빼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김대중 거기 10%예요. 그럼 문재인이 나는 55%다라고 얘기하면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DJ는 또 왜 빼? 근데 디베이를 뺀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합쳐서 문재인 5% 받았지만 45%다라고 얘기하길래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 포함될까? 어쨌든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네. 노무현 적어도 그럼 이제 노무현 빼겠죠. 문재인 이제 대통령. DJ 빼듯이 어. 이재명 빼겠죠. 그 다음에 계속 요것만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논리 구조가 그 표현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지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표현을 실질적인 표현이나 유시민 작가 그 논리 구조의 저변을 보면 약간 이재명 대통령은 배제가 되어 있죠. 배척을 하는 약간 그런 주장들이 있죠. 사실 그리고 그것도 이게 자기가 그 얘기하면서 불과 몇 개월 전에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까는 사람들이 B라고 하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나와서 지금 까고 있잖아요. 자신감이 지나치다고 했는데 그거 자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지금.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 그 B고 그 사람들 멀리해야 되고 A가 남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는 자기가 나와 그럼 자기가 지금 B인 거예요? 그치. 아니, 그 되게 좀- 근데 솔직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뭐요? 본인은 네. 5년 전부터 네. 괜찮은 네. 지지자로서 내가 지지를 했다라고 했어요. 어. 그 5년 전이 이제 지난 대선입니다. 음. 그러니까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 경기지사 될 때는 날 이재명 싫었는데. 여기까지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무효표 찾아봐라. 그리고 이재명이 잘 돼서 된 게 아니라 문재인이 잘 돼서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2020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21년부터 내가 친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웃겼습니다. 정확하게 그 21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평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김어준 씨한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이 김어준 씨가 제일 공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 아시죠? 근데 그 부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건 그냥 완전 제 해석입니다. 야, 어준아, 네가 이재명까지 저기 해주고 참 고생 진짜 많다. 이런 감정 아닐까? 나는 그러니까 조국이어야 되는데 그치 여기 야 문재인 할 수 있지 조국 할 수 있지 근데 이재명까지 해야 돼? 야, 진짜 고생 많다. 그러니까 뭔가 최고로 뭔가 가장 뭐라 그랬지? 성과가 있는 거라 그랬나? 역할을 했다 그랬나? 그렇게 추어 올리잖아요. 그거 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걸 왜 김어준 씨가 그 호칭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 배경을 그냥 제 혼자 생각을 해보니 이들한테 이재명 지지한다는 건 그런 마음으로 지지했으니까 굉장히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거 서로들은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그냥 제 완전 해석. 그래서 내피셜. 취임 1년 됐는데 야 우리가 가만히 있었더니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나서야 되겠다. 하면서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합니다 하듯이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올라왔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마를 하시라고요. 저 그냥 선물 중계까지 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분들한테 지금 이재명 정부 2년 차가 아니라 조국 마이너스 4년 차다. D-4 4년 차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이 진행하면서 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말에는 꼭 조국이 먼저 나와요. 네. 조국을 죽이냐 그 얘기도 했었죠. 아. 그 세 번째 사유 지지율 급락의 세 번째 이유 합당 실패와 평택을 공천. 지선 전에 통합을 하라는 게 조국혁신당과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정무수석이 그랬다. 아니 그게 그거를 팩트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계속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닙니다. 팩트.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주장할 믿고 수밖에 싶던 없는 건지. 거지. 이슈 전파사 보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김용남 씨를 공천해서 그렇게 조국을 죽인 건 뭐지? 라고 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분들 특징. 합당할 때는 대통령 뜻을 엄청 팝니다. 과장되게 팝니다. 대통령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합당만큼에 있어서는 대통령 뜻을 엄청 팝니다. 근데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대통령 뜻을 개무시합니다. 그럼 도대체 줏대가 있어야지. 아니, 다 그 취사 선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생각이 B형들이야. 굉장히 들었고 ABC론 때도 그랬죠. 그리고요. 합당에 대해서 대통령 뜻을 팔잖아요. 그것은 뒤에 보겠지만 지금 그 윤석열 때 국민의힘을 얘기하면서 그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한테 네. 한 거 당무 개입 아니냐, 대통령 뜻을 밝힌 거 당무 개입 아니냐고 하잖아요. 근데 합당에 있어서만큼 그것은 당무 개입 아니에요? 똑같잖아, 그것도, 논리가. 대통령 뜻이라고 하면서 유시민 씨 말대로 하면은 이거 당무 개입이에요. 엄청난 당무 개입이죠. 근데 유시민 합당에 작가 있어서는 주장. 당무 개입 얘기를 안 하는데 정청래 불출마 여론에 대해서는 당무 개입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이중적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힘드네요. 근데 이거 너무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막 그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 특히 김재영 기자가 과거 발언 가져와가지고 그게 유시민을 반박하고 근데 그게 이제 되게 현타 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 맞아요. 특히 진짜 이번의 표현은 이 정도로까지 한다고 약간 생각이 드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유시민 작가는 결국에 이런 주장을 왜 하는 거냐. 우리가 아까 그 조국 전 대표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주장의 시작과 끝에는 모두 조국 전 대표가 있다. 저도 그 조국일 수도 있고 조국 그 한마디 더 보태면요. 평택을 공천 관련해 가지고 거기 단일화해야 되는데 김용남 씨를 공천해서 그렇게 조국을 죽인 건 뭐지?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유시민 씨 머릿속에는 평택을 김용남 공천을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딴지나 홍사원 쇼나 제가 봤을 때 그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그거 도대체 누가 공천을 했냐. 그걸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러 경로로 확인했지만 청와대가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의심은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청와대에서 리스트를 이 얘기가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리스트가 나왔다. 그럼 뭐 거기 김용남도 있고 뭐 하정우도 있고 이런 리스트가 있다. 그게 당에 전달됐다. 근데 청와대에서 왜 불편해했느냐? 그것은 김용남을 왜 평택에 넣냐? 그렇지. 평택에 하는 얘기 아니다. 원래 라고 했는데 하나였잖아. 평택에 넣어서 하남에 넣으라고 했는데 평택에 넣어서 청와대가 틀어졌다. 이 얘기도 있었던 거 사실인데요. 제가 아무튼 열심히 취재해본 결과 이러한 리스트는 없었다. 그야말로 없었고 그야말로 정말 그 누구였죠? 이광재 했다가 김용남으로 왔다 하고 한 분이 더 검토됐긴 했으나 그분은 여러 조가 안 나와가지고 김용남으로 그냥 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청와대 의중을 받아서 공천까지 할 정도면 이렇게 중요한 특히 미니 총선급의 재보선을 전략 공천을 할 거였으면 당청 관계가 정말 긴밀하거나 아니면 완전 당청 관계가 그냥 상하수직. 과거에 무슨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 버금갈 정도로 상하수직 구조가 그냥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쪽 계속 그 불만이 많은지 그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합당하라 그래서 합당했는데 왜 욕해? 아니 김용남 공천하라 그래서 공천했는데 왜 욕해? 이렇게 해서
뭔가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내비친다고 듣고 있어요, 저는. 근데 하지만 합당도 아까 그거 대통령은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지론이다. 근데 그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대가 될 수도 있고 합당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가장 합당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걸 터뜨린 거죠. 절대 합당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갑자기 코스피 5천 넘어가는 날 그날하는 거 아니지. 최고위원도 속이면서 물밑 작업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합당을 하자고 하면 싸우자는 얘기지. 합당을 안 하자는 얘기지. 합당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심지어 합당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그 정청래 대표의 능력의 한계이지 억울한 게 아니다. 설사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래도 유시민 작가가 합당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기억이 맞다면. 아 맞아요. 통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통합이 지론이다. 그래도 최소한의 어쨌든 본인도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었던 어쨌든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죠. 근데 통합 이꼴 합당이 아니라는 거 정치부 기자들도 다 아는 당연하죠. 얘기입니다. 합당으로 호도하면 안 되죠. 합당이면 합당이라고 써야지. 지선을 왜 졌냐? 합당 못해서 졌다. 연대 못해서 졌다라고 하는데 연대의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그걸 그러니까 합당으로만 그것도 생각하는지. 되게 웃긴 게 총선 때는 조국당이 있어가지고 이겼잖아. 그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그러네. 근데 지선에서는 지선에서는 해서 파일을 늘렸는데 지금은 조국당이 있어서 합당을 안 해줬다라고 얘기하잖아. 이 그 혼란의 물론 비례와 지역구는 다르긴 다르긴 했지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둘씩 이렇게 따지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정원호는 왜 한두 개가 졌습니까? 아니에요. 정원호 왜 졌어요? 합당 안 해주셨어요? 그거 그냥 진 거예요. 그냥 졌다고. 정치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너무 짊어지고 갈 게 많은 거예요. 조국당과 합당을 했으면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너무 좋아하지. 말씀하신 것 중에 조국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깔린 게 이제 조국이냐. 네. 그 조국일 수도 있고 그냥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거 그냥 유시민 씨가 얘기하듯이 그냥 저도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해보세요. 저는 그냥 그 민주당 정권 교체 당권 교체 20년설을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거든요. 당권 교체 20년설? 당의 주류 교체 20년설이에요. 당의 주류 교체. 그러니까 DJ가 20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친노를 해가지고 네. 친노가 20년 했죠. 그래서 저는 한 2020년 정도부터는 그냥 친명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친노와 친문의 주류와 이게 주류 교체기에 나타나는 맞아요. 현상 아닌가. 맞아요. 왜냐하면 유시민 씨가 김대중 대통령 그냥 비판할 때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이제 호남 소외론 같은 거죠. 호남을 왜 이렇게 노무현 정부에서 안 챙겨주냐 이런 거 나오듯이 똑같이 지금 나오잖아요. 딴지 왜 이렇게 안 챙겨주냐, 우리 사람 왜 이렇게 안 쓰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20년 역사가 바뀌는 와중에 그 유시민 씨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열차를 타고 지금 굉장히 그 저항을 하고 있다. 그치. 기득권으로서. 그렇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적응을 못 하고 계신데. 하지만 이 장강의 물줄기는 바꿀 수 그쵸. 없다. 그래서 오늘 시대의 흐름이다. 고민정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으로 올렸는데 장강, 후랑, 추 그래요? 전랑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아까 난닝구 백바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친노가 어쨌거나 당내 헤게몬을 잡았잖아요. 그게 과연 86 운동권들이 동교동보다 굉장히 개개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잡았는가, 아니면 동교동은 정말 못난 사람들이어서 당내 헤게몬을 놓쳤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86의 시대에는 친노가 당의 주류가 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했고 시대가 원해서 그들은 주류를 20년간 한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그들을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대 정신과 잘 조응해가지고 정치 세력이 늘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그런 종류의 변화가 없었던 거죠. 사실 86들은.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냥 이렇게 레거시 유튜버 혹은 라디오 아니면 방송 이런 데 보십시오. 용역이 많이 나오는지 딴지가 많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용역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딴지는 딴지만 나옵니다. 특히 박시영 총 TV랑. 조회수나 동접자로 따지면 이거 비교가 그렇게 안 되긴 거예요. 하지만 네. 근데 그 언론사들에서 그 용역들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 아니 이거 그러니까 진짜 용역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용역으로 불리는 분들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유시민 왜? 작가가 낙인 지금 찍은. 시대 정신에 더 맞으니까 쓰지. 그러니까 쓰는 거 아닐까요? 저 그렇게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레거시는 기본적으로 체면이 있습니다. 체면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어느 정도 시대와 맞춰가야 된다고 이게 생각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장동혁 대표 쪽 대변인들, 미디어 대변인들을 주류 언론에서 못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부정선거 윤호개인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데려다 씁니까? 전 딴지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그 결이 비슷하다라고 봐요. 맞아요. 아까 전에 그 정민철 씨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한테 오는 구구로부터의 DM과 딴지로부터 오는 DM의 결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서로가 되게 닮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호감도 19점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방송에 많이 내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주의가 더 위험한 거죠. 호감도 19점인데 동접자가 20만이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